조직 설계의 기본 원리가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직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리라는 것은 이렇게 분화와 통합이에요. 분화, 통합 또는 통합과 분화라는 것이죠. 자, 예컨대 우리 경영학의 그 세부 전공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학습하고 있는 인사, 그죠? 인사 조직이라는 분야가 있고, 그다음 마케팅, 생산, 그다음에 뭐 경영과학, 그다음에 MIS, 회계, 재무회계 뭐 이런 전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경영학에서 이제 분화가 된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분화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만 분화된 것만 알아서 안 되겠죠. 이런 어떤 이 세부 전공들이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해야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영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제대로 공부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일종의 이제 통합 개념인 거죠. 통합.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마이클 포터의 밸류 체인 모형이죠. 밸류 체인 모형. 자, 이렇게 본원적 활동과 그다음에 지원적 활동이 있죠. 기업 조직 내에는. 그래서 이 지원적 활동 내에서도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 뭐 회계라든지 재무라든지 법무라든지 뭐 총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인사 조직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R&D라든지 뭐 이런 어떤 뭐 기획 뭔가 이렇게 상품을 기획하는 그런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가 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매가 있죠. 구매가 이런 기능들이 있고, 그다음에 입고 물류, 그다음에 운영, 조립이죠. 그다음에 출고 물류, 그다음 마케팅과 세일즈, 영업이 있고, 그다음에 AS 뭐 이런 것들이 각각의 기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듯 조직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화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화해 놓은 상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분화된 어떤 기능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창출해내는지 이해했을 때 우리는 기업의 어떤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이 가치사슬 모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조직 설계의 기본 원리는 바로 이런 분화와 통합 또는 통합과 분화라는 거예요. 통합과 분화. 자, 먼저 이제 분화부터 좀 살펴보죠. 분화. 분화라는 것은 분화를 왜 하느냐? 왜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분화라는 것은 조직의 이제 하부 단위 있죠. 이것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조직의 하부 단위라는 것은 집단 혹은 이제 부서를 말하는 것이고, 이 하부 단위를 여러 개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환경에 대한 어떤 대응 또는 적응을 위해서인 것이죠. 자, 효율성이라는 것은 분업의 효과, 그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아담 스미스의 분업의 효과 있지 않습니까? 핀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렇게 이 공정 과정의 분업화를 이뤘을 때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어떤 이런 분업의 원리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조직 설계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가전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어쨌든 이 매출의 목표, 그죠? 목표 달성과 그다음 이윤 극대화 이런 것들이 이 회사의 목표이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예컨대 이 창업기 때 예를 들어서 창업기 때 같은 경우는 내일 내일이 없죠. 그때는 이게 통합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포장하고 신제품 개발하고 이런 데 그다음에 시장에 이제 이런 것들 제품을 파는 업무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반면에 회사의 어떤 사세라고 좀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이 이제 확장됨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이런 것들이 분화가 되는 것이죠.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 생산에만 참여하는 사람, 포장에만 전념하는 사람, 신제품 개발에만 참여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것을 파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짓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을 관련 기술을 습득하게 할 수 있음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분화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이 환경에 대한 적응 측면에서도 분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조직이 직면한 환경은 이렇게 크게 5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자, 소비자, 고객이 있겠죠. 고객을 상대하는 카운터파티는 어딜까요? 그렇죠. 마케팅, 영업이죠. 그죠? 이쪽에서 고객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 쪽에 대응하는 것은 뭐 홍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법무 이런 쪽에서 이런 기능에서 정부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원료라든지, 그 다음에 설비, 뭐 장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공급자에 대해서는 구매 쪽에서 이런 것을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 조직에 어떻게 우리가 경쟁 우위를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사의 어떤 전략기획부서 이런 데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뭐 기술 제공자에 대해서는 R&D 부서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분할하는 것이 왜 분할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 이렇게 분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 기업 조직의 어떤 수명 주기, 기업의 업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이 분화의 깊이가 굉장히 높아지죠. 분화 수준이.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으로 통합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통합.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사례를 에피소드를 좀 먼저 짚고 넘어가 보죠. 자, 한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 중소기업의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장이 먼저 영업부장을 불러서 이제 질책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매출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까? 하고 이제 사장이 이제 따져 물은 거죠. 그랬더니 영업부장이 하는 말이 제품을 팔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재가 신통치 않으니까 제품의 질이 나빠서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자, 이유가 뭐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자재부장, 뭐 구매부장을 불렀어요. 구매의 팀장을 불러서 왜 좋지 않은 자재를 사는 겁니까? 하고 또 신란을 한 거죠. 그랬더니 자재부장은 이렇게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아마 기획부서겠죠. 이 예산부서에서 되도록이면 자재 단가를 줄이라고 해서 좋지 않은 자재를 구입하게 됐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한 거예요. 해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사장은 다시 예산부장을 부른 거죠. 왜 좋은 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은 겁니까?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예산부장이 말하기를 사장님께서 되도록 예산을 아끼라고 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딜레마예요. 일종의 회사 전사적인 목표가 있죠. 회사 전체의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근데 또 이 회사 전체의 목표가 있는 반면에 또 이 각 하위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이 집단이라든지 이 부서, 여기에는 또 나름대로의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부서 나름대로, 집단 나름의 또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 전사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집단의 목표에 좀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우스운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현상은 뭐 이거 중소기업의 사례이긴 하지만 대기업의 사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골이 굉장히 깊어질 수가 있죠. 이런 사례들이 부서 간에 이런 것들이 갈등과 반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 조직 전체의 목표를 보지 못하는 구성원들의 목매로 인해서, 목매라는 건 무지라고 할 수 있죠. 무지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사일로 에펙트라는 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사일로 에펙트라는 것은 이렇게 부서 이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부서 이기주의. 여기 보시면 이게 사일로라고 해요. 그래서 곡식과 목초 있죠. 이런 것을 저장하는 원통형의 콘크리트 창고랍니다. 창고. 근데 이게 이제 마치 이제 자기 부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이렇게 성처럼 쌓아올린 것과 닮았다고 해서 이거를 일컬어서 이제 사일로 에펙트, 조직에 이렇게 이것을 이제 이런 것을 끌고 와서 사일로 에펙트라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부서 이기주의,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자기의 목표만을 추구하는 이런 것을 일컬어 사일로 에펙트라고 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어떤 이런 뭐라고 좀 해야 될까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직에는 이렇게 조직에는 여러 이제 하부 조직이 있는데 이 하부 조직의 부서들의 목표라든지 작업을 조정하고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정과 통합을 위해서 부서장들이 회의를 하죠. 그죠? 팀장 회의라든지 뭐 임원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부서장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장이 직접 나서서, 사장이 회사에서의 가장 큰 권력자죠. 그죠? 공식적 위계상 가장 상위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장이 직접 나서서 각 부서를 관리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점. 아니면은 각 부서에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이제 조종자로 정해서, 이건 이제 회사 간의 어떤 부서 간의 어떤 코디네이터라고 좀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이제 규율이라든지 규칙 이런 것들로 프로세스로 이제 정해놓은 놓은 방법으로 조정과 통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직은 이
규모가 커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 분화된 조직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이 회사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 조직 생활 하시면서 매일매일 직면하고 있는 것들이죠. 규칙과 프로그램, 그죠?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죠? 그다음에 작업이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지 방법에 대한 어떤 합의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규범,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이런 규칙과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이 조정과 통합의 메커니즘일 수 있고, 스케줄이죠. 스케줄이라는 것은 구성원들에게 언제와 관련된 차원의 정보를 제시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서화를 한 거죠. 부서화. 이 조직 내에는 여러 이 과업과 그다음 역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떤 부서에다 할당할 것인가, 배정할 것인가 결정하는 게 바로 이제 부서화이겠죠. 그다음에 위계 순위, 위계 어떤 지위라든지 계층 내에 등급을 정해 놓음으로써 어떤 뭔가 충돌이 생겼을 때 그 위계 순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위계라든지.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 권력과 갈등 시간에 학습했던 위임 있죠. 위임, 딜리게이션. 이것은 이제 일종의 기본적으로 이제 수평적인 수직적인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방식인데, 수평적인 조직에서는 이렇게 임파워먼트, 그죠? 구성원들이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책임감, 이런 것들을 더 심어줄 수 있는 방식의 임파워먼트, 이런 방법도 위임이라든지 수평적인 조직에서의 임파워먼트, 이런 것들도 분화된 조직에서의 어떤 조직 조정과 통합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